네,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와 함께하는 여름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임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네. 8월인데요. 네. 우리가 이 여름에 한복판에 좀 와 있는데, 뭐 사실 네. 8월이 가고 나면 또 금방 가을이 와요. 네, 이제 이러다가 금방 눈이 오지 않을까.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 이상하게 네. 여름이 지나고 나면 네. 그때부터 가을은 그 금방 겨울까지 가는 것 너무 같죠? 빨리 가는 것 네. 같아요. 느낌상. 네, 요 시기를 네. 건강하게 잘 잡으시면 네. 아마 올 한 해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방차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것으로 준비하셨는지요? 오늘은요, 네. 아마도 내가 요즘 깜빡깜빡한다. 네. 그리고 수험생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잡생각이 많이 든다. 뭐 이러신 분들 네. 아주 유명한 그 처방입니다. 총명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명탕. 네. 말 자체가 그냥 들으니까 네. 총명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도 보면은 내경편에 다망이라고 하면 건망증이거든요. 네. 이 건망증을 치료하고 오래 복용하면 하루에 1000마디를 외울 수 있다. 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총명탕이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네. 많은 연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기억력 감퇴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었고요. 오. 네.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네. 그리고 이제 안정감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줬습니다. 사실 이 총명탕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그 전에 중국에서 네. 명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공정현이라고. 이분께서 이제 창안한 그런 약재인데요. 네. 이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과거 시험을 앞섰던 선비들이 늘 상영했었던 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네. 유행처럼 만약 고3이 되면 미리 뭐 몇 달 전서부터 이렇게 먹었던 그래서 이 총명탕의 어떻게 구성을 보면요. 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알려드리면은 백복신, 석창포, 석창포. 네, 예. 석창포, 원지. 요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오,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 백복신이라고 하면은 네. 체내에 담이라는 게 있어요. 담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뭔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네. 그리고 이 담을 기혈을 풀어줘서 순환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네. 마음의 구멍이 있다라고 해요. 심공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구멍을 풀어서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준다. 네. 아주 뜻이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석창포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깊은 곳을 통하게 해서 축적된 거를 제거해주고 내 활동을 좋게 해준다. 그리고요 원지라는 거는 그 한약재의 이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큰 뜻을 이루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게 하는 그리고 심신의 안정을 주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총명탕의 구성을 보면은 옛 어른들의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부를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많으면은 그쵸? 잡념이 많으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마음의 구멍을 열어서 시원하게 원활하게 이렇게 흐르게 할 수 있게 하고 담을 없애주고 그리고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총명탕의 효능을 살펴보면은 두뇌 혈류량을 증가시켜주고요. 네.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건망증을 개선해주고요. 네. 그리고 몸과 마음의 불안한 마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잠을 잘 자야지만 그 다음날 에너지를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긴장하고 예민하고 했었던 부분들을 완화시켜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총명탕을 먹을 때는요. 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음식들 같은 거는 우리가 한약 먹으면은 이런 이렇게 자제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주의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한약 먹고 나서 물을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도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네. 무가 간에서 해독 작용이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이죠. 네. 근데 우리가 먹는 좋은 한약이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 해독이 되면 효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하고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하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커피도 먹지 말라고 네. 하는 것들. 사실 이런 것만 줄이더라도 근데 우리 뇌에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클리닉에 오는 그 젊은 친구들 중에서 ADHD 네. 이런 친구들 보면은 물론 이제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식습관하고도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당류가 빠르게 혈류가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흥분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차분해지지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총명탕도 좋긴 하지만 식이요법을 내가 너무 인스턴트 푸드나 아니면 단순당류, 과자, 네. 햄버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설탕이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초콜릿, 사탕, 음료수 이런 것들은 제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 총명탕을 지금 쭉 설명하셨는데 네. 이제 들어보니까 마음의 안정을 준다고 하고 불안을 좀 사라지게 하잖아요. 네. 그 우리 이제 우울증 있는 친구들도 많고 또 아이들 공부할 때 보면 불안하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65세 이전에 나타나는 젊은이들에게 나타난 네. 치매인데요. 네. 이 치매를 살펴보면은 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우울증하고도 굉장히 상관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처럼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되는 그쵸. 것들이고 물론 이제 식이요법을 해야 되지만 병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이 치매는 한번 오게 되면은 우리가 알츠하이머라든가 노인성 치매는 그게 발병이 되고 나서 10년 정도의 생존 기간이라면은 초록이 치매는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돼서 6년 이내에 네. 사망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많은 원인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그리고 잠은 잘 자고 있나, 네. 그리고 어떤 우울증은 없는가. 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총명탕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관계의 사람 이렇게 뇌를 쓰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적응하기 위해서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뇌를 우리가 몸은 건강한데 내가 죽어가는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 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소셜한 부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하고 행복해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의 병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다면 반드시 네.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총명탕을 네.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네. 어디서? 네. 일단 이 세 가지 약재가 백복식 석창포 원지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각각 8g씩 예. 물론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환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약처럼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집에서는 저는 그냥 이렇게 끓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끓이는 한 거. 번에 8g 정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처음에는 이 약재들 잘 씻어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 상온에 놔두시고요. 요거를 약불로 끓이시다가 끓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약불에서 끓여서 이걸 이제 식힌 물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 150cc 정도 해서 일주일이 넘지 않게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명탕이 수험생에도 좋겠지만은 내가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뭔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뭔가 집중이 안 된다. 네. 어르신분들도 많이 드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은 치매가 가장 무서운 병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치매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총명탕은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안정을 시킨다라는 거는 이런 한약에서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만 음식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두뇌 활동에 좋은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이라든가 견과류라든가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제철에 나는 과일, 채소들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혹시 밸런스가 잘 맞고 있는가, 운동은 하고 있나, 새끼를 잘 균형 맞게 먹고 있는가, 또 네. 잠은 잘 자고 있나, 네.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하고 있는지, 두통은 없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 몸에서 나타나는 사인들, 얼굴이 밝았다. 네. 이 열이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몸은 차가운데 소화는 안 되는데 늘 이렇게 신경 쓰고 공부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한테. 네. 그랬었을 때는 목에 어깨에 이렇게 뭐 뭉친 근육은 없는지 어지럽지는 않은지 또 이렇게 코 막히거나 뭐 이렇게 머리가 뭐 내가 요즘 이렇게 깜빡깜빡한 건 없는지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좀 나를 위해서라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한방차도 사실은 한약에서 한약재를 가지고 달여서 네. 먹는 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약 안 드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네. 뭐 간이 안 좋으시면. 네. 그래서 이런 한방차 같은 거를 이제 드실 때 네. 주의를 해야 한다면.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반건강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네. 내가 간에 문제가 있다, 신장에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네. 상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네. 제가 이렇게 식품처럼 한방차 라이트하게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이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넘지 않도록 드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누가 좋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예.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날짜가 지나지 않았나? 아니면 원산지가 어디 있나? 그리고 네. 이게 뭐 농약 잔류 뭐 이런 것들 다 통과한 것들인가? 그리고 과연 나한테 맞는가? 네. 내가 열이 많은데 뭐 열 많은 뭐 인삼을 먹는다든가 예.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숙주향이 들어가 있는 뭐 한약재를 먹는다든가 그럴 때는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그런데 한방차처럼 드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라이트하게 이렇게 시즈널하게 여름에는 뭐 생맥산, 겨울에는 뭐 쌍화차 뭐 이런 식으로 뭐 일주일 이상 안 드시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한방차를 한 3주 이렇게 좀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뒤에 차라고 이름이 붙었잖아요. 차는 그냥 가볍게 드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라이트하게 차로 그냥 부담 없이 즐기는, 그렇지만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한방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총명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 총명탕은 나이와 상관없이 뭐 해당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명탕을 또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임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